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가 개발을 못하는 거, 재능보다 멘탈이 문제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노바 내부에 보면은 진짜 이렇게 멘탈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비대면과 오프라인이 좀 다른 게, 오프라인은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야 되잖아요, 진도를.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못 쫓아오면 이월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비대면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그 레벨에 맞춰서 이제 복습을 VOD로 한다든지, 수업을 복습 제가 클래스에 들어오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뭐 필요하신 분 들어오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뭐 100%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정도로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복습을 자주 안 들어와 사람들이. 나는 거의 매일 거의 무상으로 해주고 싶은데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또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둘의 이제 특성이 좀 다르니까 멘탈 관리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또 막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팀노바 학생도 있겠지만, 팀노바 학생이 아니고 그냥 초보자인데 내가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보면, 내 친구들 또는 뭐 아는 지인들,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내가 지금 독학을 하고 있는데 나와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의 얘기들, 뭐 나는 3개월 학원을 다녔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다, 뭐 이런 후기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시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좀 문제가 있나? 왜 저 사람은 2개월 3개월 만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나는 되게 멍청하고 나는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나쁘지 않은데, 그 이상이 갔을 때가 문제예요.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 멘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비대면 친구나 그 오프라인 친구나 다 그냥 무난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자기 혼자 흑화돼. 막 머릿속에서 흑화가 돼서, 그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하는 것 같다 이거지. 그니까 가끔 안 좋은 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이번에 올림픽 양궁 같은 거 보면 되게 잘하는데, 양궁 선수들이 계속 10점을 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8, 9도 쏘고, 진짜 심할 땐 7점까지도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평균치가 좀 있는 거지, 평균치가 높은 거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 활만 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정도인데, 사실 초보자가 처음부터 능숙하게 하고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그걸 능숙하게 하는 친구들이 운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초보자들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거의 국룰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간과하고 나보다 저 친구가 조금 더 잘 나가고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대면에 있는 팀원들이, 그러니까 포기 확률은 좀 낮아요. 포기는 잘 안 하시는데 그 주어진 기간에 공부가 한 번씩 끊겨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그러긴 힘들어요. 그냥 2월을 시켜버려도 매주 계속 그 다음부터 따라와야 되니까, 진도가 있으니까 매주 검사를 하니까. 근데 이제 비대면은 그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어도 그걸 이제 맞춰갈 수 있다는 게 비대면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을 아예 없앤 거죠.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로 배우시라고. 이게 근데 이 비대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멘탈이 나갔어. 그러면은 2개월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막 관리를 해서 전화를 해서 왜 안 하냐라고 하기도 솔직히 애매해요. 왜냐면은 같이 소통하는 방이 있는데,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거의 일주일 내내 도와주고 있거든요.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그러지만 그렇게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멘탈적인 문제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학생이 원하는데 제가 그거를 외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도 사실은 정신이 없고요. 사실 그거 자체도 오바고, 그리고 각자 뭐 자기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달 동안 잠수를 타. 그러면은 좀 그러다가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싶을 때쯤 연락이 와요. 뭐 연락이 와서 멘탈이 잠깐 나갔었는데 다시 다 잡고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멘탈만 안 나갔으면 진작에 잘할 분이시거든요. 실제로 뭐 과제 자기가 수행한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초보자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역으로 묻고 싶다니까, 나는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 어떤 게 도대체 재능이죠? 집중력이 좋은 거? 집중력이라는 건요, 상대적이에요.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도요, 자기가 체스 둘 때만큼의 집중력을 다른 분야에서 발휘하지 못해요. 어떤 집중이라는 건, 특히나 초보자가 집중을 제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보통은 흥미가 있을 때 집중력이 좋아져요. 게임할 때 집중력이 높잖아요, 평균적으로. 뭐 그런 것처럼 흥미롭게 게임처럼 재밌어야 되는데, 게임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에 비하면 경우의 수가 크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막 리븐 기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큐큐큐큐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점프 뛰고 이런 거 실제 현실에서 하려고 해봐. 검을 일단 한 바퀴 360도 돌리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거 하고 막 점프 뛰고 막 콤보 쓰고 이런 게 Q 3번 누르면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단순한 거죠. 그리고 그 내가 실력이 향상된다는 게 수치화 시켜서 굉장히 잘 보이는 거. 그래서 내가 몬스터 하나 잡으면 아 내가 3마리 더 잡으면 레벨업이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그 게임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내 목표치까지 도달하기까지 수치화된 데이터가 시각화돼서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력이 느는 거는 그렇게 시각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구간마다 사실은 자기가 한 번씩 생각해보면서 아 내가 이만큼 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남과의 비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멘탈이 나가고, 충분히 괜찮은데 그대로 그냥 묵묵하게 가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 세계를, 자기 파괴가 실현이 되는 거죠. 옆에 친구는 너무 잘하고 저 친구, 엄마 친구 아들은 정말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부자가 되듯이 우울한 사람이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유의 그 인간 특유의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고,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그 환경과 그 교육법을 이기질 못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재능이 진짜 막 뛰어난데 뭐 그 재능을 도와줄 만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의 천재인데 피아노가 없어, 또는 뭐 그런 음악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그냥 주변에 음악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 이런 수준이라면 그 재능이 키워지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뭐 학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교육기관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로 최대한 많은 그런 개발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습득을 하면서, 뭐 또는 뭐 블로그 같은 거 아니면 책을 산다든지 하면서 뭐래도 이제 해봐야 재능 있는 사람도 뭐 이렇게 좀 되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데 천재들이 그렇게 균형 있게 안 배웠을 때 보통은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렸을 때 천재였는데 그래도 나사까지 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사실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송유근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천재소년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 것처럼, 왜냐면 그런 재능을 켜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만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는 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사에 갔던 한국의 희대의 천재, 그분도 나중에 그렇게 막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제 그 책의 후기를 본 적 있고, 인터뷰였나? 그걸 본 적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그 재능을 알아봐주는 선생님도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재능을 재능보다는 그 어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팀노바 졸업생 중에 상당수는 재능이 없었고요. 특히나 너무 못했지, 대부분. 지금은 회사에서 1인분 이상 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재능이라는 거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아인슈타인은 어머니가 너무 천재였죠. 어머니가 교육의 천재신 것 같아.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좀 괴짜들을 잘 키워내는 교육법으로 희대의 천재로 만들었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학생들을 봐요. 좀 이렇게 재능이라는 거를 초보자 레벨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건 전문가 레벨에서 재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초보자 레벨에서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또는 나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기껏해야 뭐 문법 수준인데, 어떤 사람은 문법에 강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뭐 그걸 좀 빠르게 읽어내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굳이 신경을 써야 하나, 그런 거. 그래서 경쟁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갈 길 묵묵히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팀노바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강사 팀장들이 알아서 그런 좋은 피드백을 주고, 파트장들도 그런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믿으면 되는데,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한다든지 좀 다르게 자꾸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잘 가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 혼자 흑화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근데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내가 다른 친구보다 평가가 좋게 받으면 그 평가하는 그 장소에서 좀 더 우월해지잖아요. 그럼 보통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별풍 이제 엄청 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주목받는 거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대요. 그 아프리카 BJ에 대해서 그 되게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명품을 사려는 사람들 심리도 보면, 이제 명품의 그 로고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회적 그런 지위가 있구나, 이런 이게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뭐 샤넬 같은 경우는 모든 가방에 그 로고가 에지가 나면 다 크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샤넬인 거 알고 저게 굉장히 고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이제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있죠. 물론 명품이 없더라도 사회적 위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 하잖아. 저 사람 돈 많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돈 좀 있어 보이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유추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 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능의 영역이라서 사람들은 그 이 집단,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인지심리학 쪽에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그런 이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대요. 그래서 나 자체를 이렇게 그룹핑할 때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나 자체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우리 와이프 또는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식으로 우리 동생,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위가 큰 거죠. 그래서 집단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이제 그 집단 내에서 인정받는 사회적 위치가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공부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긴 힘들지만 비교적 덜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성격상. 그렇게 옛날부터 우리란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히키코모리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경향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도 인간의 본능이니까, 서양 사람도 결국엔 인정받는 걸 좋아하니까 열심히 살겠죠, 걔네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초보자 레벨에서는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힘든 건 원래 당연한 거죠. 근데 보통 근육 엄청 많은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보면 막 보디빌더 선수들 보면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운동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되는 것보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바라는 건데, 그 정도만 해도 좋은데 왜 저렇게까지 될까 이런 생각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운동해보면 알겠지만 근육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몸이 졸라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 내가 운동을 시작했을까, 아 짜증난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근데 그게 이제 습관화돼서 일정 수준 이상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보디빌더 같이 그런 사람들을 지향을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일반인 중에서 몸이 되게 좋은 이제 그런 어떤 형이었는데, 그 형이 나중에 선수 도전하려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이게 단계적이구나.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처음부터 너무 높은 이상을 보고 처음부터 무조건 엄청 잘해야 내가 무슨 나중에도 엄청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계별로 좀 이렇게 작게 작게 목표를 가지고 작은 승리를 쟁취하세요. 그냥 내가 저 친구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를 목표로 삼지 마시고, 내가 요거까지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야 멘탈이 잡혀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를 자축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데요. 너무 거창한 행복을 원하면 우리는 너무 강한 그런 의지나 너무 강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은 행복, 매일매일 작은 승리, 이런 것들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좋은 포인트들을 한 번씩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가면 멘탈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이제 제가 오래 가르쳐 보면서 확실히 그 나중까지도 잘 되는 친구들의 특징은 이런 작은 승리들을 잘 쟁취하고 작은 승리들을 잘 관리하는 친구들이 잘 되더라. 이게 제 오늘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멘탈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